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2일입니다. 지금도 저녁 시간대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이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이 서울 지역에 보니까요. 그리고 날씨도 좀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올 겨울에는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날씨가 겨울에 추운 거는 또 당연지사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올 겨울에는 유난히 좀 추운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좀 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수도관이 얼고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뭐 세탁기를 돌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세탁 대란이 또 일어나는 그런 진풍경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얼마나 이 허점이 많은가, 얼마나 취약한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추워도 이 추위 때문에 이렇게 생활에 불편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이게 코로나19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1년 내내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정말 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뭐 여러분들에게 좀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한테 온 사연도 있고 해서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하고 싶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를 좀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전달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주기 또 여러분들 김용필의 동포세계 많이 사랑을 해 주시고요. 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또 응원 댓글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경 오전 7시 반인가요? 아주 이른 시간대였죠. 이 평택의 한 물류 창고가 붕괴하는 바람에 이 중국 동포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종의 산업재해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하고 이 동포사회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애도를 표하면서 상당히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산업재해를 당하시는 경우 당연히 일을 하시다가 이런 경우는 이 산업재해로서의 어떤 그런 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산재로서의 어떤 그런 일처리를 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또 얼마나 지나서 이 몸에 갑자기 이상이 와서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뇌출혈 같은 경우 또 뭐 고지혈증 뭐 이런 현상들이 와서 병원에 급하게 가서 또 중환자실에 가서 또 입원도 하게 되고 수술까지 받고 또 고액의 이 수술비까지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향후에 이게 업무의 과로로 인해서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거나 어떤 수술을 받게 되었다,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병의 증상 또 어떤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원인 이런 것들이 내가
앞서 일을 했던 사업장에서 일한 그런 업무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황들을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전문가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빨리 이 대응을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뭐랄까요? 예, 상당히 도움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요, 정말 병원비는 고액 병원비 들죠. 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 속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동자 신분으로서 일을 할 때는 이 산업재해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이 상식과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과 아주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면은 좋은 그런 사례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한테 이런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난 12월 6일 날짜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즐거운 주말입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또다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또 무거운 글을 씁니다. 저의 오빠 수술은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뇌 수술 환자들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한동안은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도 해야 합니다. 저의 사연을 위챗에 올렸더니 주변에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이만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비 1,400만원 넘게 정산을 했고요. 남은 것이 3,000 정도 됩니다. 퇴원을 할 때면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겠네요. 단체, 협회, 대사관 등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저의 오빠를 살려주세요. 오빠도 돈 없는 거 알아서 그 몸으로 자꾸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나쁜 데 없는데 병원에 있는다고 집 가자고 하는데 정말 눈물만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런 사연인데요. 네, 내가 뭐 실명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충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빠라고 하는 분은 78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1~2살이고요. 미혼이고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차량으로 이제는 배달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 택배와 비슷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회사의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10월 18일경쯤에 H2 체류 자격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H2 체류 자격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계속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바로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는 출국 기간 연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뭐 비행기표까지 예약을 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18일쯤 하다가 이제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되겠지만 새로운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이제는 그 회사 일을 계속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1월 22일경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구토증 현상이 일어나서 쓰러져 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원에 가니까 거기에는 중환자, 그러니까
그 입원실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큰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중에서 바로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아주 중한 병인데 일종의 이제는 뇌출혈이 온 겁니다. 이 진단서를 보니까 이제 자하막혈증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뇌출혈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쓰러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술 비용하고 뭐 입원 비용 22일 전체 12월 2일쯤에 사연을 보내줬으니까요. 22일 날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열흘 정도 있으니까 뭐 병원비만 해도 수술비가 한 1,800, 그 이외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넘게 병원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H2 40세 초반인데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그 전까지는 꼬박꼬박 냈던 거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니까 모든 거를 개인의 정말 그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 사연을 좀 보내주신 분은 저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저도 만나 뵀는데요. 어떻게든지 오빠를 정말 병원비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많이 들었지만은 정말 오빠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지인들한테도 알리고 그리고 중국 대사관 쪽에도 또 통보를 하고 뭐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서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1,000여만 원 정도를 급히 이제는 마련을 해서 수술비도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노무사님하고 한번 이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을 수 없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일을 한 10월 말까지 일을 했다. 그거는 뭐 입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11월 22일 그러니까 거의 한 20일이 지나고 나서에 이렇게 쓰러졌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좀 이게 길다. 이게 20일 안에 이렇게 이제 쓰러지는 현상이 있거나 어떤 머리에 통증이 있거나 그걸 인해서 수술 갔다고 하면은 업무의 과실 여부를 좀 따져봐서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판단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20일이 초과되는 바람에 이게 산업재해로 이렇게 인정받고 하기에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노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특히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몸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다 하더라도 어디가 아파서 내가 이 약을 사 먹는다 해가지고 영수증이라도 반드시 남겨둬라. 그리고 또 병원에 직접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아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사업장에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난다 하더라도 그 발견된 초기에 그런 증상이 일어났던 그 시점이 언제쯤이었느냐를 이렇게 따져서 업무 과실이라든가 또 업무의 어떤 그 피로, 과로에 의해서 이 병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고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문을 받으면서 이 동포 여러분들한테 특히 일을 하고 계시면 식당에서 일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동포들 이거는 뭐 체류가 불법 체류이든 합법 체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항상 수시로 자기의 몸이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약국에 가셔서 영수증도 남겨두시고 그리고 병원 가서
또 이렇게 진단도 받으시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평소에 해두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뭐 산업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이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류 자격이 만료되고 뭐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뇌출혈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이 고액의 치료비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또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근황을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많이 이 건강이 호전이 돼서 이렇게 다시 집으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비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요. 지금 한 5천만 원 가까이 치료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빠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오빠 친구들서부터 또 이 여동생의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좀 병원비에 대라고 보태준 돈, 그게 한 1,500여만 원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중국 동포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인정이 살아있구나.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 주변에 이렇게 좀 병원비로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치료비 되라고 선뜻 이렇게 돈을 내주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정말 이 동포 사회에 그래도 이렇게 온정이 살아있구나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 대사관 쪽에도 연락을 하니까 중국 대사관에서도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병원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그 중에 한 1,800만 원 정도를 또 이렇게 삭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000만 원 정도는 좀 갚아서 벌어서 갚겠다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이렇게 퇴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시 건강을 되찾고 회복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빠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이 여동생을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좀 여러분들에게 이 사례와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출입국 사무소에 G-1 이 특별 체류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냥 병원 치료 중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이 특별 체류 자격 G-1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면은 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겠냐? 이 법무부 측에서도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법무부 측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른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봐야 된다. 뭐 이렇게 있는 답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G-1 특별 체류 자격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이 국민건강보험 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사례와 관련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요. 그거는 한번 좀 논의를 좀 더 해봐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번 강력하게 한번 요청을 해볼 그런 계획을 한번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G-1로 H2 체류 자격,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 있다가 G-1 특별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출국했다가 다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도 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산업재해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좀 다소 안타까운 사례이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함께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좀이나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참지 마시고 병원에도 가시고 또 약국에 가셔서 늘 그 증빙 자료를 만들어 남겨둬라. 혹시 나중에 큰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하시는 일 하시면서도 정말 안전사고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육장 김영필이었습니다.